자, 여러분 5월이 되면은 진짜 돈 쓸 거 많죠. 왜 이렇게 챙겨야 될 사람이 많은지. 벌써 이제 큰 날이 2개가 있네요. 어린이날 있고, 그죠? 아, 어린이날 여러분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뭐 받으세요? 아니면 주세요? 네, 줍니다. 조카들도 챙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식들도 챙겨야 되고요. 아, 그리고 어버이날, 이건 정말 거국적으로 챙겨야 되는 어버이날이 또 2분께 있네요. 또 스승의 날도 있다, 그지?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무슨 날이 있잖아요. 5월 달이 되면은 또 누구를 챙겨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혹은 제가 받는 날도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뭘 만들었었냐면, 저희 직원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지가 27년이 되니까 스승의 날이 되면 지나간 직원들, 여기 있다가 뭐 결혼해서 다른 도시로 갔다든지 다른 직장으로 옮겼다든지 하는 많은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스승의 날이 되면 문자도 오고 또 너무 고맙게도 저를 찾아옵니다. 스승의 날 때쯤 되면 항상 분주해요. 다 뭐 이렇게 뭐 꽃 사들고 뭐 사들고 뭐 초도 사들고 나 좋아하는 거 사들고 막 스승의 날이면 늘 찾아와요. 몇 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스승의 날만 챙기면 스승만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훌륭한 일을 했는데 내가 제자의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내 맘대로 제자의 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의 날 행사를 한번 했어요. 우리 지나간 직원들 다 모아서, 제자들 다 모아서 내가 밥 산 게 제자의 날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만 챙겨주다가 나를 못 챙겨주는 이 역설적인 일들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5월 달입니다. 맨날 스승의 날이네, 뭐 어린이날이네, 어버이날이네. 누군가에게 주는 때가 언제였냐면 주로 30,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린이도 챙겨야지, 어버이도 챙겨야지, 스승도 챙겨야지, 다 챙기는 일만 많아. 그리고 나 챙기는 거는 별로 없이 다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그 사람을 챙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걸 했었는데,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살다가 보면은 다른 사람을 챙기는데 내 몸도 쓰고 내 돈도 쓰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5월달 어느 날이 사실은 되게 우울한 날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돈 나갈 일이 너무 많아서 우울해지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 돈이 나간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나 챙겨주는 사람이 없네. 난 누가 챙겨줘? 뭐 이런 느낌이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 게 또한 5월 달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잘 챙겨주고 있습니까? 저 30대 초반에 그렇게 막 정신없이 애들 챙기고 직장 다니고 뭐 시댁 챙기고 막 챙기는 것만 하느냐고 너무 정신이 없었을 때 엄청 충격적인 글을 한 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일본에 있는 여성 작가가 쓴 글이었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매일 연습을 한대요. 자기는 남편이 출근을 하고 애들이 다 집에서 나간 후에 점심을 먹을 때 되게 예쁜 그릇에 초도 하나 갖다 놓고 아주 예쁜 글라스에, 설거지할 때 깨질까 봐 안 꺼내 쓰는 유리잔에 테이블보까지 되게 예쁘게 세팅을 해서 점심을 우아하게 식탁에 앉아서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옆에다 탁 놓고 완벽하게 영화 같은 한 장면을 꾸려서 자기에게 선물처럼 점심을 먹는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난 그걸 읽으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첫 번째 충격은 그게 가능해? 두 번째 충격은 진짜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가 있겠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 사진이. 그래서 제가 매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만 남편이랑 애들이랑 다 어디 휴가를 간다든지 나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나를 위한 집을 꾸립니다. 다 치워요. 다 치워버려요. 베란다로 내가 좋아하는 의자 뭐 다 끌어다 놓고 테이블도 딱 세팅해 놓고 나만을 위한 되게 예쁜 공간을 딱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머릿속에 그 30대 초반에 내가 읽었던 그 일본 작가가 얘기한 대로 테이블보를 예쁘게 해놓고 나서 밥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나를 위하고 있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 직원들 다 자취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밥 어떻게 먹어요? 뭐 어떻게 먹어?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지. 어떻게 꺼내요? 꺼내면 대부분 어떤 형태예요? 랩으로 쌓이거나 혹은 어때요? 저기 뭐 요만한 비닐
그 용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꺼내서 이렇게 예쁘게 그릇에다 담으려고 그랬는데 그릇이 없죠?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때요? 그 비닐봉지에 있는 거 막 김치때 꼬질꼬질하게 묻은 걸 뚜껑을 따갖고 그걸로 먹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먹으면서 비참한 느낌이 안 들어요? 이런 거나 먹으면서 직장 다니다니 내가 이런 거 먹으려고 이러고 돈 벌고 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앞에 놓여진 내 상차림이 바로 나를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까요? 저는요, 저를 무진장 사랑하고 싶을 때, 오늘 내가 나를 너무 위로도 해주고 사랑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청소요. 한 일주일 정도 나 혼자 집필실에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저는 집필실 데코레이션 먼저 합니다. 깔끔하게 데코레이션을 다 바꿔요.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혼자서 딱 이틀을 주말에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옥상에 올라가갖고 막 예쁜 거 다 꼽아다가 꽃으로 다 내 방을 정리를 하고 이전에 있었던 거 책상 깨끗하게 지우고 딱 앉아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데코레이션이 완벽하게 완성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건 엄청나게 뭘 사줘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있을 공간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인가를 점검하고 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남편이 당신 있잖아 요즘에 애들 키우느냐고 정신 하나도 없고 맨날 똥기저귀 빨고 뭐 밥도 대충 낮에 막 그냥 랩에서 꺼내갖고 이렇게 먹고 어떤 사람은요 랩에서 다 꺼내지도 않아요. 랩 반만 벗겨요. 왜냐하면 다 벗기면 새로 씌워야 되는 거 귀찮아갖고 갖고 막 랩 사이로 젓가락을 집어넣고 어우 차요. 남편이 그런 거 알고 야 그렇게 먹지 말고 한 번은 이쁘게 차려서 먹어. 응? 한 번은 예쁘게 당신 집 청소하고 우아하게 있어봐. 이거 누가 걱정해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받지 못해서 되게 자존감이 낮아진 비참한 상태로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내가 그 상태인지. 그래서 이건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5월 달에 슬퍼졌다면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없는 날이 하루 있으면 뭐 나를 위한 데코레이션을 하고 그 공간 안에 있어 보세요. 두 번째, 밥을 먹어야 될 때 반드시 테이블 놓고 예쁘게 이게 매트 있잖아 매트 거기다가 예쁜 그릇에다가 탁 차려갖고 음악 탁 틀어놓고 북드라마 책 있잖아 북드라마 책 탁 놓고 막 먹어보세요. 어떤지 아세요? 나 이렇게 대접받는 사람이야. 누가 대접해줬어요? 남이 대접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서러워하지 말고 나조차도 나를 포기한 거를 서러워하세요. 오히려 나조차도 나를 대접하지 않았구나. 그걸 서러워해야 돼요. 세 번째 이거 한번 옷 한번 볼까요? 옷? 여러분 혹시 왜 이렇게 너무 바빠서 정신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옷을 어디다 뒀는지도 몰라서 같은 옷을 한 2주 입어본 적 있어요? 있을 텐데 분명히. 옷 정리하기 싫어갖고. 근데 막상 옷 정리를 해봤더니 괜찮은 티셔츠들이 되게 많았어. 깔끔하게 티셔츠를 쫙 옷걸이에 걸어갖고 티셔츠를 아무 데나 싹 구겨놓지 않고 쫙 걸어놓고 오늘은 요거 입고 탁 요거 입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떤지 아세요? 옷차림 그대로의 하루가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입은 옷처럼 사람 사는 거 아십니까? 옷을 깔끔하게 입잖아요. 그럼 옷차림대로 하루가 가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이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디 가서 막 비싼 백을 사고 비싼 구두를 사는 게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일상에서 내가 나를 대하는 자세가 남이 나를 잘못 대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성의 있게 대하지 못해서 내가 나를 존중하지 못해서 비참하게 나를 대한 나의 자세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좀 더 욕심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나에게 내 감정에 욕심내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에 욕심내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게 자존감 있는 하루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자존감 그러면은 뭐 엄청 어디 가서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살아가는 일상에서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나를 위해주고 내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하느냐 어떻게 먹고 어떻게 앉아있고 어떻게 입느냐 이런 성의 있는 모든 하루하루가 행동이 모여서 내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빠서 나를 포기할지언정 내가 바빠서 나를 장기간 포기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내가 나를 잘 대하는 자세.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나를 한번 대해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뭐가 됐건 간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아니면 어떤 자세 아니면 어떤 이벤트 뭐가 됐건 여러분을 스스로 사랑하는 어떤 노력들을 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